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몽골의 초원. 그곳에는 제국의 파편을 모아 다시 세운 위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만두하이 캅툰. 그녀는 사라져가던 황금시족의 등불을 켜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들고 말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녀의 숨가쁜 맥박과 평온한 지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상세한 인물 관계도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 구독으로 이 깊은 밤의 기억을 응원해 주세요. 15세기 후반의 몽골 초원은 위대한 조상 칭기즈칸의 영광을 무색할 만큼 차디찬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영화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초원은 4분 오열되어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지요. 당시 몽골을 통치하던 만두울칸은 노쇠한 육신을 이끌고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왕비 만두하이가 있었지요. 그녀는 칸의 쇠약해진 호흡 속에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칸의 자리는 굶주린 늑대들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타오르는 등불을 바라보며 이 거친 대지가 다시금 피로 물들지 않기를 고요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가냘픈 소망을 비웃듯 비정한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1479년 만두올칸이 서거하며 몽골은 거대한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칸의 숨결이 멈추자마자 평화를 약속했던 맹세들은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귀족들과 부족장들은 비어있는 칸의 자리를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그들에게 만두하이는 그저 칸의 유산을 상속받은 연약한 미망인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유력자가 그녀에게 구혼하며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 획책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제국의 파편을 차지하기 위한 비열한 수단에 불과했지요. 만두하이는 그들의 검은 속내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한다면 칭기즈칸의 직계 혈통인 황금시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황금시족의 몰락은 곧 몽골의 분열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계속된 내전과 암투 속에서 마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처럼 희귀해져 있었습니다. 대칸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인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초원이 다시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음을 뜻했지요. 만두하이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차가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귀족들의 연회에 참석하는 대신 몽골의 뿌리를 찾기 위해 마음의 눈을 돌렸습니다. 주변의 조언자들은 그녀에게 신리를 챙기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조상들이 일구었던 대제국의 기상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무게가 단순한 개인의 안위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내린 초원에서 그녀는 홀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분열된 부족들은 각자의 이익만을 쫓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만두하이는 이 지독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멈추기 위해 한 가지 기적 같은 소식에 매달렸습니다. 어딘가에 황금시족의 마지막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것은 매우 작고 위태로운 희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을 바꿀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안락함을 모두 걸기로 했습니다. 적들의 위협이 목전까지 다가왔음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탄생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행동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여왕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제국의 운명을 짊어진 수호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몽골의 미래를 품을 아주 작은 아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작고 가냘프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두아이는 수소문 끝에 버려진 땅의 낡은 천막 속에서 한 아이를 찾아냈지요. 그의 이름은 바투몽케. 칭기즈칸의 적통을 이었으나 모진 풍파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던 7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는 귀족들의 화려함 대신 굶주림과 두려움이 깊게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맑은 눈동자 너머로 만두아이는 제국의 찬란했던 과거와 다시 일어설 미래를 보았습니다. 고귀한 혈통이 이토록 초라하게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고 거친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곧 몽골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차가운 바람이 천막의 틈새를 파고들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보다 뜨거운 운명의 끈이 연결되었습니다. 만두하이는 주저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를 몽골의 차기 칸으로 선포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변의 세도가들은 비웃었습니다. 7살 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녀의 선택을 어리석은 집착이라 폄하했지요. 하지만 그녀에게 바투몽케는 단순한 아이가 아닌 흩어진 부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정통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락한 여왕의 지위를 버리고 이 아이의 아내가 되어 그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여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제국의 부흥만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겠다는 고결한 희생의 시작이었지요. 그녀는 아이의 작은 어깨 위에 무거운 역사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졌습니다. 분노한 구혼자들의 위협이 빗발쳤으나 그녀는 흔들림 없이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쇠락해가던 황금시족이 다시 초원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가장 위대한 승부수였습니다. 안개 낀 새벽, 칭기스칸의 영령이 깃든 성지, 8개의 하얀 유르트 앞에서 장엄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만두아이는 어린 바투몽케를 대칸의 자리에 올리며 그에게 다이안 칸이라는 칭호를 헌사했습니다. 이는 모든 부족의 칸이라는 뜻으로 분열된 몽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담은 이름이었지요. 향연의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오르고 오래된 악기들이 대지의 울림을 전하는 가운데 초원의 공기는 경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두아이는 조상들의 영원 앞에서 이 아이가 진정한 군주로 성장할 때까지 자신의 검과 지혜로 그를 지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작고 가냘픈 군주였으나 그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여인이 수호자로 서 있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충성스러운 전사들의 가슴속에도 잊혔던 충성심과 애국심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부활을 알리는 서막이 그렇게 고요하지만 강렬하게 열린 것입니다. 평화로운 즉위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북쪽의 오이라트와 서쪽의 반란 세력들이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칸과 여왕을 제거하고 초원의 패권을 차지하려 광포하게 달려들었지요. 만두아이는 화려한 장신구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비단옷 위에 차가운 철갑옷을 덧입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기가 나는 꽃 대신 날카롭게 벼려진 곡도가 들렸습니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 그녀는 스스로 전장의 최전선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녀는 어린 다얀 칸을 말 한 장에 단단히 고정하고 직접 곡비를 쥐었습니다. 나의 발자국이 곧 너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무언의 약속을 건네며 그녀는 거친 광야로 말을 몰았습니다. 철갑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유르트 안에 울려 퍼질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자애로운 어머니를 넘어 초원의 포식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붓이 아닌 칼로 몽골의 새로운 역사를 한 줄씩 써내려가기 위해 차가운 전장 속으로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광활한 대지가 말발굽 소리에 몸을 떨며 다시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만두하이는 눈부신 백마를 타고 군대의 선두에 서서 매서운 초원의 바람을 가르며 달렸지요. 그녀의 뒤로는 결사적인 의지로 뭉친 충성스러운 전사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줄을 이었습니다. 서방의 오이라트 세력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승리라는 이정표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사들에게 죽음의 공포 대신 제국의 긍지를 심어주었고 흩어졌던 용기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말의 거친 숨소리와 갑옷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어우러져 초원의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지요. 적들은 여인이 이끄는 군대라며 비웃었으나 그녀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그들의 오만함은 추풍낙엽처럼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를 위한 전쟁이 아닌 잠들어 있던 제국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숭고한 진군이었습니다. 전장의 한복판, 만두하이의 등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 다얀 칸을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요람에 넣어 자신의 등에 단단히 고정했지요. 적들의 화살이 빗발치고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아이에게 초원의 흙먼지와 승리의 함성을 직접 듣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제왕 교육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심장 박동은 아이에게 자장가가 되었고 아이의 가냘픈 숨소리는 그녀에게 꺾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겨누는 검보다 등 뒤에 아이가 느낄 작은 흔들림을 더 걱정하며 정교하고도 파괴적인 무술을 선보였습니다. 여전사이자 어머니라는 이 경이로운 조화는 아군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적들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등은 몽골의 미래를 품은 가장 안전한 성벽이었습니다. 자욱한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태양마저 그 빛을 잃은 극한의 혼돈 속에서 만두하이의 지략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해 적을 유인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대를 송곳처럼 휘둘러 적의 중심부를 타격했습니다. 비명이 난무하고 차가운 기록들이 쌓여가는 전장이었으나 그녀의 지휘 아래 몽골군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요. 수차례에 걸친 격렬한 충돌 끝에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오이라트의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돌격 명령을 내리며 적의 수장을 퇴각시켰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흩어졌던 부족들이 그녀의 깃발 아래 하나 둘 모여들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지요. 이는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를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분열의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초원의 먼지가 가라앉을 무렵 대지 위에는 오직 푸른 늑대의 후예들이 지르는 승전보만이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고요한 밤, 만두하이는 홀로 달빛 아래 앉아 팔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묵묵히 닦아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은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지요. 그녀는 피 묻은 갑옷을 바라보며 오늘 전장에서 쓰러져간 영혼들을 위해 고요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곤히 잠든 어린 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비로소 작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흉터가 아닌 몽골을 재건하기 위해 바친 훈장과도 같았지요. 내일이면 다시 말에 올라야 하는 고단한 운명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의 풍파가 지나간 초원 위로 마침내 분열의 어둠이 걷히고 통일의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만두하이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모습으로
자신이 일구어낸 거대한 평원을 묵묵히 바라보았죠. 그녀가 처음 바투몽케를 품에 안았을 때만 해도 이 거대한 대지는 서로를 핥히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투쟁과 지혜는 흩어졌던 모든 부족을 하나의 깃발 아래 불러 모았습니다. 언덕 아래 펼쳐진 수만 개의 하얀 유르트는 단순한 거처가 아닌 제국의 재건을 상징하는 거대한 증거였습니다. 한때는 미망인으로, 한때는 여전사로 불렸던 그녀는 이제 전 초원이 우러러보는 지혜로운 여왕 만두하이 세첸 카툰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은 그동안 몽골의 평화를 위해 바친 고단한 세월의 궤적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울창한 숲을 이룬 것을 확인하며 비로소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만두하이의 가장 큰 업적은 단순히 영토를 넓힌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이안 칸과의 사이에서 7명의 아들을 두어 위기에 처했던 황금 씨족의 혈통을 다시금 풍성하게 번창시켰지요. 노을이 지는 광장에서 무예를 닦는 젊은 왕자들의 기백은 조상 칭기즈칸의 용맹함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단순히 칼 쓰는 법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족 간의 화합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애로움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며 가르쳤지요. 칭기즈칸의 직계 혈통인 보르지긴 가문이 다시 초원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몽골은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반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그녀가 길러낸 이 젊은 사자들은 향후 수백 년간 몽골의 역사를 이끌어갈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는 제국의 미래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쟁의 비명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피비린내 대신 끓어오르는 수태차의 고소한 향기가 초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두하이가 이룩한 평화는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이제 여인들은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눈물 짓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은 말 타는 법보다 평화롭게 가축을 돌보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부족 간의 약탈은 사라졌으며 실크로드를 따라 흐르는 교역은 몽골에 다시금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했고, 모든 백성이 제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비극적 마침표가 찍혔던 황무지 위에는 이제 생명의 꽃이 피어났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초원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은 그녀가 차가운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비며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몽골은 다시 한번 위대한 문명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며 중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510년경 만두하이 카툰은 역사의 기록에서 고요히 자취를 감춥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초원의 사람들은 그녀가 영원한 하늘의 신 탱그리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멸망의 문턱에 서 있던 제국을 구해내어 다시금 찬란한 태양 아래 세워두고는 호련히 전설 속으로 사라졌죠. 마치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던 대지에 비를 내리고 사라진 단비처럼 그녀의 생애는 몽골 역사의 가장 아름답고도 강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칼을 들 필요도, 잠 못 이루며 지도를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광활한 초원의 바람이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지혜를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지평선 너머 황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깊은 밤, 그녀가 남긴 평온한 대지 위에서 이제 여러분도 편안한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